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 혁신 아카데미 5기 입학식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 여수새날 상담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에 호남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누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선 인사에서도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0.8%포인트 격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쥔 데다 여소야대라는 전국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통합 정치의 첫 시험대는 10년 만에 꾸려질 인수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부 부처 개편, 내각 구성 등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결정하는 만큼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들과 특히 이번에 반대했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분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인사부터 좀 감동을 주면 좋겠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들도 인수위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모지에서 윤 당선인을 위해 뛴 지역 인사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진, 송기석 전 의원, 사선 출신의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등에게 적지 않은 역할이 주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는 투표율 1위, 전남은 2위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투표했던 만큼 각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다양할 텐데요.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보겠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시민들.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안 줄 수 없으니까 빚내서 월급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은 소상공인들한테 꼭 제대로 된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해달라는 바람은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곤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좀 인상해서 노후 생활이 좀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넓은 시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금 같은 것도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약속했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셔서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진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농촌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공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모두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WHO가 2006년 도입한 고령 친화도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마포구는 2020년 9월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령 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로 인공지능 반려로봇 보급과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마포구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고 싶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홍대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거듭하기 위한 마포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지난 3월 3일에는 마포구와 KTNG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 발굴과 홍대 축제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마포구와 KTNG 간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업무 협약은 3월 3일 마포구청 구충구청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을 협약했습니다. KTNG는 이상학 부사장과 심영하 사회공헌 실장, 지효석 문화공원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은 개회 및 협약 주요 내용 설명과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에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마포구가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도시 미관 향상,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포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1가구 1나무 가꾸기가 진행됩니다. 마포구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합니다. 봄, 가을철에 진행되는 행사로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에 시행됩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 주변 자투리 땅 등에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승진 등 기념일에 나무를 심어 식수자 사진 및 사연 표차를 부착해 의미를 더합니다. 신청은 마포구청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수목은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과 운반이 어려워 구입처 안내를 원할 경우 산림조합이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원 녹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인 38 민주의거 제62주년을 맞아 유공자 위문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8 민주의거 유공자 박재구 선생의 자택을 방문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재구 선생은 38 민주의거와 4.19 혁명 유공자 5분 중 유일하게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1960년 3월 당시 대전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 3월 7일 시위계획에 참여, 3월 8일 시내 시위를 주도해 1963년 건국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후세에 기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1960년 3월에 일어난 38 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항거해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의거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죠.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연중 실시합니다. 이번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며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등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2022년 대전시는 9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수는 약 2,600대이며 3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적정장치 제작사를 안내받고 장치 제작사와 부착계약 체결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소아와 임산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아 확진자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위한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광산 수원, 남구, 북구 미래아동병원,
광산 하나아동병원, 남구 예사랑 아동병원 5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 중증 환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소아 확진자가 24시간 전화 상담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 우리아동병원 등 3곳을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서아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병원에 임산부 확진자 전용 진찰실을 설치했으며 분만 등 응급 상황을 대비해 분만 수술실 2개를 확충했습니다. 광주시가 EBS와 공동 추진하는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펀시티 광주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는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은 2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가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용역사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의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사업 활성화 전략, 입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을 통해서 국내외 관람객 유치는 물론 문화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펀시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EBS 캐릭터랜드가 2023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혁신 아카데미 5기 입학식이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5기 교육생들은 로봇, 미래형 자동차, 의료, ICT, 물 등 대구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산업 분야에 평균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총 112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진단장의 입학 식사, 대구혁신 아카데미 사업단 소개, 대구시장 축사와 아카데미 선배들의 응원 영상 시청, 휴스타 토크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구혁신 아카데미 5기는 고급 현장 실무교육 5개월 600시간과 채용 중심형 기업 인턴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기본 소양과 실무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배달라이더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권영진 시장, 이영학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지회장과 2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달라이더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회는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교통무질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약한 플랫폼 노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배달라이더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고른 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 바빌꿈과 대구 사다리 교사단을 발족하고 무너진 교육 사다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대구 사다리 교사단은 사단법인 바빌꿈의 회원인 대구 지역의 교사들로 100명의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상담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최초로 수험생을 잘 알고 대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 구성돼 멘토 1인이 멘티 5명에 대한 대입 진학을 집중으로 돌볼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요즘 힐링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과 대화면에서는 올해 새로운 힐링 관광 명소를 개소했습니다. 평창군 곳곳은 풍부한 산림을 활용한 산림 휴양시설부터 체류형 체험 관광 등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숲과 조화를 이룬 박림면의 캠핑장, 그리고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동굴에 마련된 테마파크까지 2022년 새롭게 주목해야 할 관광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박림면 박림리 평창 강변에 위치한 국민 여가 캠핑장은 캠핑과 숲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 명소입니다. 캠핑 데크 19면부터 산책로와 운동장까지 갖추고 있고
숲속 쉼터에는 산책로와 공연장 등 각종 시설이 조성돼 전국 캠핑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개장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 상권에 대한 평창 주민들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 지역에 캠핑장이 좀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기 위해서 군에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와서 힐링하고 또 가족 단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강을 따라 약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장소에 자리 잡은 국민여가 캠핑장은 아늑한 캠핑 장소는 물론이고 강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이 캠핑장은 캠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다가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화면 대화리에 조성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4억 년의 세월이 담긴 평창 대표 천연 동굴 광천선굴에 조성됐습니다. 테마파크가 조성된 구간에는 미로나 수로 구군부터 시작해 다양한 어둠 탐험 코스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동굴 생물과 생성물 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더 큰 재미와 교육 장소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또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입 데크도 편하게 설치를 했고요. 또한 지굴은 동굴에 같이 살고 있는 박쥐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또 기어다니고 절벽을 오르는 그러한 체험 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말 완성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개장 준비와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디어 2022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굴 300m와 지굴 4개 노선 520m를 정비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설치했고 야외공원과 관람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며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육성해 치유관광으로 최적화된 힐링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관광 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또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힐링과 그 가족 단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힐링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3월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설레고 긴장되는 입학식을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분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3월 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2기를 맞이하는 횡성군 농업인대학은 횡성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농업 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관내 장목 및 품목 위주의 38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1,013명의 우수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SNS 마케팅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농사를 지으면서도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열심히 좀 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도시에 생활하다가 노후에는 이제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생활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횡성군 관내에서 지원 사업도 해주시고 해서 사과로 제2의 인생을 한번 꿈꾸려고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인생이니까 이제 아주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우리 횡성의 사과가 명품 사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봉 심화 2과정, 횡성사과 과정과 SNS 마케팅 과정, 농업경영 최고사관 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실습 및 현장 체험 위주의 내신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됩니다. 횡성군 농업인대학은 횡성의 특화 장목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대학으로서 오늘 114명에 대한 입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횡성 농업인대학은 4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과정은 양봉 심화, 횡성 사과, SNS 마케팅, 농촌 최고 경영 사관이 되겠고요.
현장 위주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횡성 소망 이룸학교도 3월 4일 개강했는데요. 입학생 19명을 포함해 총 120명이 수업에 참여하며 앞으로 1년간 횡성 국립도서관과 둔내 태성도서관, 강림 치악산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저희 중학 일반에 오신 어머님들이 초등 3단계를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중학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조금 뭔가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알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배려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또 쭉 끝까지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한자 배운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같이 배우면 너무 좋으니까 용기 없는 분들도 학교에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도 GAP 안전성 분석 사업과 GAP 시설 보안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도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잔류 농약과 중금속, 토양과 용수의 검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GAP 시설로 지정을 희망하거나 이미 지정받은 후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 설비 설치와 시설 보수도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GAP 인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증 농가의 GAP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충북 기업과 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충북도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충북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도는 기업들이 관련 국가 수출입 비중이 높지 않거나 기존 비축 물량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담양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새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딸은 이미 숨진 뒤였는데 경찰은 어머니가 수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담양의 한 공터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세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두 딸은 숨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뭔지도 사고 났는가 보다고 갔어요. 갔던간 형사들이 문 연뒤에 본께는 이제 사람이 경찰은 세 모녀가 어제 새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부인이 차량 내부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지인에게 4억여 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경찰 고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과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여수경도 다리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해수부와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교각 위치를 정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이 잦은 부두 앞에 교각을 세우겠다는 건데 사고 위험이 높아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국동항 내 T자형 부두입니다. 선박 50여 척이 접항 가능한 소형 선박 전용 수역으로 해수부가 50억 원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경도 다리 건설 업체가 해수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부두 바로 앞에 교각을 설치하려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노선 변경으로 하면서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 없었죠. 더욱 큰 문제는 교각 구간이 부두와 가까워 선박 입출항 시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해수부가 한 발 물러나 교각 구간을 육지부와 이어 매립해 큰 부두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하루속히 설계 변경을 해서 어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경도 다리 노선 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멋대로 정한 교각 위치마저 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공약을 약속했는데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목포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건하시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또 바다 식량산업의 중심도시.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 발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광주에는 AI 산업 육성과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 대구 간 달빛 고속철도 등 7개 분야 사업입니다. 전남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공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사업입니다. 시도는 지역 공약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또 대선 공약에는 반영되지 못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도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지역 공약을 일단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직접 인수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서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구성을 앞둔 가운데 지역 대선 공약을 챙기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년 된 열 교환기의 노후와 시간에 쫓긴 작업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열 교환기 청소 작업을 마치고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사고. 폭발로 인해 대형 철제 덮개가 튕겨져 나오면서 주변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노동부는 30년 된 열 교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탱크와 덮개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화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또 사고 직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교환기 내부의 기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정황도 확인하고 폭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쌓이는 데가 그 가운데 센터 쪽이거든. 그래서 아마 그 기름이 가운데에서는 제대로 클리닝이 안 돼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냐.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여천 NCC 대표를 비롯해 5명을 입건했으며 다음 주쯤 한두 명가량 추가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수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폭발 원인 등이 확인되면 입건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여수새날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림동 복지회관 2층에 위치한 여수새날상담센터는 사단법인 여수나눔과 섬김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 접수, 의료, 법률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폭력 예방 홍보와 다양한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17기 여수시 농업인 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제17기 여수시 농업인 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제17기 농업인 대학은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올해는 도농 복합도시 여수시의 장점을 살린 도시 근교 농업반도 신설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입학 희망자는 3월 18일까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 27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4억 8,490만 원의 연합모금 후원 증서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연합모금 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별 자원 발굴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모금액은 다음 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특화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여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연합모금 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19억여 원의 모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과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부근과 백운산 부근 두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광교산은 축구장 3개 크기인 2.2헥타르가 소실됐으며 백운산은 축구장 13개 크기인 9.5헥타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불 진압을 위해 동원된 인원은 총 526명이며 장비 40대가 투입됐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폐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월 8일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폐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에 적치된 폐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소실되고 기계 및 목재, 주방용품 등이 소실됐습니다. 주변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에 폐목재 등이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69명이 동원됐고 장비 18대가 투입됐습니다. 포천시 소월읍에 위치한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약 9시간이 소요됐습니다. 4월 10일 포천시 소월읍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창고 열 감지기 이상 신호가 접수돼 현장 확인한 바 창문 너머 화염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75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40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